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지도사 2급 필기 스포츠 교육학을 진행할 김화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스포츠 교육학 1장에 대해서 먼저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저희가 1장 스포츠 교육의 배경과 개념에 대해서 가볍게 훑어보고 2장의 스포츠 교육의 정책과 제도가 학교 체육과 생활체육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거기서 학교 체육 먼저 보고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그러면 가보실게요. 자, 스포츠 교육학은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육 모형과 그리고 교수 기법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 수업을 통해서 이제 시험 준비도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지도를 하면 좋을지 생각도 한번 하시게 되는 과목입니다. 그러니 흥미를 가지고 한번 저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더 알아보기에서 이제 이론에 대해서 한번 보신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핵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는 스포츠 교육이란 어떤 걸까요? 이 말은 즉슨 스포츠를 가르치는 것, 이 스포츠 교육입니다. 저희가 그런데 스포츠 교육을 또 광의적으로 좀 크게 볼 수도 있고요. 스포츠 교육을 좀 작게도 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 교육 같은 경우에는 체육 교육의 개념과 조금 나눠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체육 교육이란 말은 즉시 몸을, 신체를 단련시키는 교육을 하는 게 체육 교육이고요. 그 체육 교육 안에서 규칙과 그리고 경쟁성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스포츠 교육이라고 좀 협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스포츠 교육학을 배웠을 때는 두 개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포츠 교육은 스포츠 교육 같은 게 처음에 개념을 보시면 학교 체육, 생활 체육, 전문 체육을 나눠서 사실 보실 수 있어요. 저희가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교과 과정 안에 있는 체육 시간에 같이 친구들과 운동장 뛰면서 운동했던 게 저희 학교 체육이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생활 체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를 벗어나서 다 성인들이 저희와 이제 동호회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국민체육센터 같은데 이제 앞에 보면 스포츠 센터가 되게 많잖아요. 시마다. 그런 데 가서 스포츠를 참여한다거나 아니면 구청이나 시청에서 연에 한 번씩 크게 시민들을 위해서 운동회를 열어요. 그런 것 같은 참여하는 방식 자체를 생활체육이라고 합니다. 전문체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적으로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훈련을 받는 게 저희가 전문체육이라 명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스포츠 교육에서는 저희가 어떤 걸 연구 영역으로 볼까요? 연구, 체육, 교과 과정, 그리고 교과 과정 어떻게 짜임새 있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수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체육교사라고 하는 지도자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이 연구 영역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교육학에 어떤 걸 연구를 하느냐? 그러면 교육 과정, 그리고 수업의 내용, 그리고 이제 지도자를 어떻게 가르칠 건지에 대한 연구 영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교육학적 관점에서 단순히 학생 혹은 성인 혹은 노인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연령을 다 전체 연령의 신체 활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별로 나와서 유아,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그리고 성인, 그리고 노인 이렇게까지 모든 연령의 스포츠 교육을 다루는 게 저희 스포츠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포츠 교육이 지향하는 점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제 통합화와 다양화를 추진합니다. 스포츠 교육을 하기 위한 목표와 내용이 통합되어 있어야 하고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훈련 과정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개인의 특성과 그리고 현재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지도해야 합니다. 개인의 특성과 그리고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진도의 방향성을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다양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똑같이 이제 학교 체육과 생활 체육 그리고 전문 체육까지 연계적으로 발전하는 게 이제 저희 스포츠 교육의 지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스포츠 교육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셨는데요. 그럼 이제 스포츠 역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스포츠 역사는 17세기에서 18세기 저희 근대 학교가 설립됐을 당시에도 이제 스포츠 교육, 체육 교육이라는 게 이루어졌습니다. 단지 그때는 체육을 통한 교육이라보다는 그냥 신체만 단련시킬 수 있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주로 뭐 체조라던가 아니면은 뭐 병력 체조, 훈련 이런 등을 연관지어서 수업을 했었는데요. 그 반면에 저희가 1960년대 중반이 되면 스포츠 교육학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때 스포츠 교육학을 학문화합니다. 저희가 단지 교육적으로 학문이 되어 있고 연구 방법, 연구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던 그 부분을 하나의 학문으로 변화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 운동 같은 경우는요, 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이런 이론적 지식을 그리고 학습자나 교수 그리고 스포츠 교육의 체육 하위 문화로 스포츠 교육학을 교육학의 하위 문화로 성장하는데 이제 촉매자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육 교육이 휴먼 무브먼트라 그래서 사람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방법을 토대로 이제 학문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옆에 봐주시면은 1970년대 그리고 뭐 19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그리고 1990년대 중반까지 각각의 그 연구되는 기본이 기초 사양에서 점점점 넓게 발전해 나가는 거 보실 수 있다는 점 한번 가볍게 보고 가실게요. 지금 이 알려드리는 스포츠 교육의 개념과 그리고 역사적인 내용은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지는 않지만 저희가 앞에 추후에 나아갈 장에서도 많이 계속 언급될 사항이기 때문에 스포츠 교육을 전반적인 토대를 이해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스포츠 교육의 이론에서도 한번 훑어볼게요. 자, 스포츠 교육 이론 같은 경우에는 진보주의 교육 이론이 있고요. 그리고 체력 중심, 그리고 신체 교육, 그리고 움직임 교육이 있습니다. 자, 진보주의 교육 이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체조 중심의 체육에서 저희가 원래 체조 중심의 처음에 체육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이 체조 중심의 체육에서 신체를 통한 교육으로 전환하는 철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놀이나 게임, 레크레이션이 사실은 스포츠에 의미를 두지 않았었는데 이런 게 점점 스포츠의 하나의 활동으로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체조의 중심으로 사람의 몸만 단련시키는 게 아니라 그 몸 단련시키는 과정에서 저희가 정의적이거나 뭐 스트레스를 풀거나 그리고 협동심을 배우거나 이런 정의적인 부분과 인지적 그런 규칙을 이해함으로써 좀 전략을 짤 수 있는 이해도가 생기고 그런 것 자체를 인지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같이 볼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더 붙이자면 저희가 스포츠 교육을 시킬 때는 크게 세 가지 면을 중요하게 보는데요. 정의적, 인지적, 그리고 심동적.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이제 교육학에서 목표로 봅니다. 정의적으로 학습자를 성장시킬 수 있고 인지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심동적으로 체력이나 건강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이제 심동적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체력 중심의 교육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말 그대로 체력 중심, 건강한 게 중요한 겁니다. 건강 중심적, 그리고 이상적인 남성상, 그리고 페어플레이 등의 정신을 강조하게 되는 게 체력 중심의 교육입니다. 그렇다면 신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체조 중심의 교육과 마찬가지로 신체 교육도 형식도 야론에서 이론한 신체의 교육을 바탕에 두고 신체의 발달과 건강을 위한 신체 기능 교육 과정으로 편성됩니다. 그 말은 즉슨 심동적인 영역만 중점으로
영역만 중점으로 진행했던 게 저희 신체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학교에서 2015년도 차 교육과정을 보시면은 진짜 움직임, 스포츠를 배우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 과정 자체가 뭐 골프 아니면 뭐 줄넘기 아니면 체조, 야구, 축구처럼 각 스포츠 종목만 나와 있기 때문에 신체의 교육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교육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1950년대 이후에 생겨난 건데요. 이 움직임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아까 말했던 스포츠의 학문학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움직임을 통해서 1900 이후에 움직임 교육이 나타났고 이 움직임에 대해서 이해하고 과정을 만드는 이론이 이제 스포츠 학문학, 스포츠 교육이 이제 스포츠학의 하나의 하위 문학으로 발생되어지게 됩니다. 특정 종목이나 활동 자체를 배우는 것보다는 그 활동에 내재된 움직임을 보편적인 원리를 학습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크게 보시면은 스포츠 교육 이론을 4가지 이론 가장 중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저희가 앞쪽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60년대 중심으로 전개된 땡땡은 스포츠 교육학이 체육학의 하위 학문으로 성장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체육, 학문화, 운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요. 자, 그 다음에 결국 신체 활동을 지도할 때 학문 기반으로 한 땡땡 지식을 스포츠 참여자에게 가르쳐야 한다. 저희가 지금 이거 말씀드렸을 때 스포츠 교육이, 체육이 하나의 이제 학문으로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봐서 저희가 1번을 답을 고르실 수 있게 됩니다. 아까 내용 중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스포츠 교육의 역사와 개념, 이론 등은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 교육학의 이해를 위해서 알고 가시는 거고 시험 문제에는 많이 나오는 내용이 아니니 저와 한번 가볍게 훑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2장 스포츠 교육의 정책과 제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스포츠 정책과 제도 같은 경우에는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학교 체육이고요. 하나는 생활 체육입니다. 저희가 크게 2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고요. 학교 체육은 학교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학교 안에서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학생들의 체육의 수업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법으로 쭉 나열한 거기 때문에 저랑 한 번씩 쑥 훑어보시고 난 후에도 시험 보시기 전에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해당 내용이 어떤 게 들어있는지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제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이제 생활체육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고 어떤 구성 요소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이제 제도, 법적으로 명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이번 시간에도 법 목록을 전체적으로 한 번씩 읽어보면서 중요한 점을 알려드릴 거고요. 이 부분은 꼭 확인하세요 하면서 특정 부분 알려드리면 시험 문제 계속 기출이 되었던 부분이니 한 번씩 꼭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2장 스포츠 교육의 정책과 제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시험에도 문항이 한 4개 정도 출제되었기 때문에 꽤 비중이 높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해만 하고 계시면 시험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기 때문에 저랑 하나하나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그러면은 더 알아보기 먼저 보고 다시 위에 와서 핵심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학교 체육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육과 교과 과정 현황입니다. 저희가 2011년도 개정했고요. 2015년도 개정했고 2022년도도 개정했어요.
저희가 개정할 때마다 체육 교육이 목표로 하는 바가 내용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점만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가 체육 교육 과정이 계속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구나라는 부분만 한번 보고 가시면 됩니다. 2011년도 개정 같은 경우에는 9회차 개정이고요. 2015년에 10회차, 거의 11회차 개정까지 저희가 왔습니다. 학년군 개념을 도입했고요. 초등학교 3, 4학년군, 5, 6학년군, 중학교 1, 2학년군으로 이제 학년군의 개념을 도입해서 스포츠 교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체 활동 가치 중심의 교육 과정으로 창의와 인성을 가중하는 형태의 변화입니다. 창의와 인성이라 하는 부분은 이제 스포츠 교육에서 정의적 영역을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하게 됐다는 부분이고요. 이제 2015년 개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역량 기반 교육 과정으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체육 교과의 본질과 역할, 체육 교육의 교과의 역량, 체육 교과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조금 더 신체 중심의 스포츠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 개정안도 옆쪽에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수업 시수를 늘렸고, 그리고 이제 즐거운 초등학교 때는 이제 즐거운 생활 교과라는데 이제 포함이 체육이 되어 있었는데 아예 체육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2015년 같은 경우에는 경강, 도전, 경쟁, 안전이 목표였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운동, 스포츠, 표현으로 해서 교과의 과정의 움직임에 좀 더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도 같이 들어갔다는 점 확인해 주실게요.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다 디지털 태블릿을 가지고 있고 같이 공부를 하지요. 그것처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학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씩 학교 체육진흥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체육진흥법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매년 이제 시기가 되면은 한 번씩 내용을 개정을 하고 있고요. 2024년 3월에 개정했고 저희가 2024년도에서도 당장 개정된 범위를 가지고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학교 체육 진흥 시책과 그리고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을 포함하는 학교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하면서 학교 체육을 진흥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문항입니다. 그러고 저희가 이제 제6조 보시면은 학교 체육 진흥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 어떤 방법을 쓸 건가에 대해서도 한번 나열해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크게 저희가 두 가지로 볼 거고요. 학교의 장은 저희가 학교 체육이기 때문에 거의 주체는 학교의 장입니다.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체육 교육 과정 운영 충실을 해야 하고요. 체육 수업의 질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 건강 체력 평가에서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가 학교 체육진흥법은 되게 포괄적이고 넓은 법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부처럼 학생 건강 체력 평가를 통해서 비만이 나온 학생들은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처럼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렇죠? 학교 스포츠 클럽 및 운동부를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학교 스포츠 클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호하는 스포츠가 같은 학생들이 모여서 방과 후나 아니면 뭐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 점심시간 등에 이제 같이 모여서 운동을 하는 방식을 저희가 학교 스포츠 클럽이라고 명명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도 하여야 한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 선수, 전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 때부터 이제 발굴되어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이 내용도 계속 저희 학교 체육진흥법에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학생 체육 활동의 활성화, 성별에 따라서 이제 남학생들은 체육 수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교적 참여율이 적기 때문에 여학생 체육 활동의 활성화를 해야 한다고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 및 장애 학생의 체육 활동 활성화 이런 것처럼 단지 저희가 학생뿐만 아니라 유아랑 그리고
장애 학생에 대해서도 다양한 부분의 다양한 연령층 그리고 다양한 대상자를 가지고 체육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학교 체육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하고요. 학교 간의 경기 등을 해야 한다. 그리고 체육 관련 직무 연수를 받아야 하며 그리고 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 필요한 경비나 예산 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그렇죠. 학교 스포츠, 학교 체육 시간에 골프를 배워야 하는데 골프채 없이 골프를 배울 수는 없겠죠. 그런 것처럼 학교 예산 내에서 스포츠 과목을 짜야 하며 그 해당 과목에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측정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단지 학교 체육진흥법에서는 학교의 체육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어야 되는지만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처럼 이제 시설에 대해서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아까 위에서 나왔었던 이제 건강 체력 평가를 어떻게 계획하고 수립할 건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제 건강 체력 교실, 스포츠 운영도 각각의 항목들이 이제 자세하게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게요. 자, 보시면 저희가 학교 체육 시설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입니다. 이거는 교육감이 아니죠. 교육감도 아니고 학교의 장도 아닌 저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의 시설을 확충해야 하고요. 학교의 장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학생 체육 활동의 진행에 필요한 체육 교자재 그리고 용품 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학교의 장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 학생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학교 체육시설 관련 주요 지점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고정형 영상 처리 기기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 점도 한번 짚고 가실게요. 저희가 계속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폭행이라던가 성폭행을 주의 깊게 보고 있고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한 법으로 영상 처리기기 CCTV 등을 이제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도 명명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제8조 학생 건강 체력 평가 실시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가는 저희가 대상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국가와 지방단체도 저희 학교 체육 진흥을 위해서 힘써야 하고 또한 학교의 장과 교육부 장관 또한 이 부분을 계속 신경 써야 한다는 부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학생의 건강 체력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매년 3월 31일까지 학생 건강 체력 평가를 실시하고 학교장은 이의 실시에 따라서 이것을 저희가 학생 건강 체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이제 체육 시간에 1시간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같이 그 운동장을 몇 바퀴씩 뛰어졌던 기억이 나시나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매년 체력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의 체력 수준과 그리고 이제 수준이 조금 미달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끌어올릴 건지에 대해서도 이제 법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9조 건강 체력 교실의 운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나왔던 학생 건강 체력 평가에서 저희가 저체력 또는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 체력 증진을 위해서 정규 또는 비정규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학교장이 운영해야 해요.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제10조 학교 스포츠 클럽 운영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스포츠 운영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신체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여 체육의 활동 참여 기회를 높여야 하고요. 그리고 학교의 장은 스포츠 클럽 운영하는 경우 전담 교사를 지정해야 합니다. 학교 스포츠를 좋아하는 각 종목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동아리를 만들어도 거기에 전담하는 교사가 꼭 있어야 합니다. 자, 학교 스포츠 클럽 전담 교사에게는 소정의 지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요. 이 부분 잘 보고 가실게요. 자,
그리고 학교의 장은 학교 스포츠 클럽 내용을 생활부에 기록할 수 있고, 그리고 상급 학교 진학 시에 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해서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을 준비했을 때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 부분에 학교 스포츠 클럽이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학교의 장은 일정 비율 이상 학교 스포츠 클럽이 이제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학교 스포츠 클럽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이제 여학생의 체육 활동 참여의 기회를 계속 증진해야 한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학교 스포츠 클럽도 여학생이 좋아하는 종목을 선택하여서 이제 운영해야 한다는 것으로 아까 저희가 제6조 학교 체육진흥의 조치에 대해서 나왔던 내용에 뒷받침하는 문항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학교 스포츠 클럽 안에서도 이제 전문 체육을 하는 저희가 전문 학교 운동 선수들이 있어요. 그 선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운동부 운영은 어떻게 할까요? 자, 학교장은 학생 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이제 경기 대회에 참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학교 운동부 학생 선수 같은 경우에도 최저 학력에 도달해야 한다고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초중등학교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이 이제 2항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는 그 참가를 허락할 수 있습니다. 자, 학력에 대해서 도달하지 못했지만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제 시합에 참여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자, 학교의 장은 최저 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선수에게 별도의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제 그 학력 기준이 최저 미달이어도 다시 이 기초 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참여함으로써 시합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자, 3항 같은 경우에는 최저 학력 기준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과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필요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해서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저희가 학교의 장은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 정서를 발달하기 위해서 상시 합숙 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이제 경기 참가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합숙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안전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제 학생 선수들을 관리했을 때는 학생들의 인권과 안전이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법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자, 학교장은 먼 거리에 사는 선수들에게는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 필요한 것은 이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7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에서 학생 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학교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한 이제 학교 운동부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한 번 더 중요하게 보실 점은요. 학생 운동부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생 운동부 지도자와 스포츠 강사 또는 이제 지도자라고 부르는데 이 지도자 부분은 같지 않다는 점 확인해 주실게요. 자,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이제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각 항목에서 골프면 골프에서 대회 수상 경력이라던가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자격증을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지도자를 결정하게 되고요. 그 지도자들이 이제 재임용을 되려면은 스포츠 강사와 다른 기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점 다르다는 거 확인해 주실게요. 자, 학교의 장은 학생 선수의 훈련과 지도를 위해서 학교 운동부에 지도자를 둘 수 있습니다. 자, 지도자의 자질 및 전문화 강화를 위해서 연수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 연수 같은 경우에는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학교의 장은 운동부
지도자가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 향응, 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심의를 거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속 학생 선수에 대한 인권 그리고 이제 폭력이나 비리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계속 조항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그 밖에 학생운동부 지도자의 기준, 임용, 급여, 신분, 직무 등에 필요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겁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자, 여기서 한 번 더 재임용 결정 여부를 볼 거예요. 학생운동부 지도자의 재임용 여부입니다. 먼저 직무 수행의 실적이 있어야 돼요. 학생들의 훈련 계획을 잘 작성하고 지도하였는지, 그리고 이제 학생이 대회 나갔을 때 잘 지도하고 인솔하였는지,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을 잘 관리하였는지, 그리고 이제 뭐 경기력을 분석하고 훈련 일지를 작성하는 등의 이제 직무 수행의 실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무 태도, 그리고 학생부 운영 성과가 있어야 되죠. 어디 도대회, 시대회 나가서 1등, 2등 했다 하는 것처럼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자,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 침해 여부 또한 재임용에 결정되는 요소가 된다는 점 같이 이쪽에서 확인해 주실게요. 자, 그 다음 저희가 이제 학교 이제 스포츠 분야의 인권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생 선수와 학생 운동부 지도자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선수에 대한 폭력, 성폭력, 인권 침해가 발생할 때에는 학생 선수와 운동 지도자를 대상으로 심리 치료 및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분야처럼 저희가 계속 말하고 있는 거는 학생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안전해야 하고 그 외에 이제 벗어난 행위가 있었을 때는 따로 치료 및 안전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 운동부 지도자와 스포츠 강사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스포츠 강사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거나 이랬을 때 이제 옆에 보조 선생님으로 붙으실 수 있는 분이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 흥미를 제고하고 체육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초등학교에 스포츠 강사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 한 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생님께서 뭐 국어, 영어, 수학 이제 다양한 분야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뭐 과학이라던가 과학 실험을 한다던가 음악 수업 그리고 체육 같은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께서 조금 바로 이제 같이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때는 스포츠 강사를 이제 임용하여서 스포츠 강사를 이제 고용하여서 학생들의 체육의 수업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학생들이 체육의 전문성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제 스포츠 강사를 임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학교 체육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학생뿐만 아니라 저희가 장애가 있는 학생 그리고 이제 어린 학생들도 다 포함하여서 체육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에 재원 중인 유아 및 그리고 일반 학교,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자에 한해서 적절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어야 합니다. 보통 이제 이제 조금 몸이 안 좋은 친구들이 이제 일반 학교에 섞여 있었을 때는 체육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경우를 위해서 이 학생들을 위해서 적절한 체육 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도 명명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저희가 1장에서 배웠던 체육의 이제 목표, 개념에 대해서도 이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개념이 다 저희가 제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그러면 저희 다시 돌아가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 학교 체육 같은 경우에는 학교체육진흥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저희가 몇 조 이렇게 해서 다 외우기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커다랗게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시고 옳지 않은 내용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체크해 나가시는 게 문제 풀 때 좀 더 수월하실 겁니다. 자, 교육감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그리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 여기서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주체가 되게 다양한 부분이 나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오고요. 교육감도 나왔고, 그리고 학교의 장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는 저희가 국가가 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연수를 하고 이를 또는 다른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살짝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래 3개의 부분 너무 정확하게 답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옳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1번을 답으로 추론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학교의 장은 운동부 지도자가 학생 선수의 학습을 파탈하거나 폭력, 금품, 비리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경우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내용이 있었죠. 자,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급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자격 기준, 임용, 급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도 나와 있었어요. 자, 아래 세 문항이 너무 답이기 때문에 1번의 문항에서 살짝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 학교 교육감이 아니라 이제 국가가 지정한 거다라고 해서 사실 이 문제 쉽지 않게 나오긴 했습니다.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법의 이해가 아닌 법의 하나의 이제 주체를 다르게 함으로써 좀 문제가 헷갈리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장에서부터 이제 스포츠 교육의 이제 배경, 그 역사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그래서 스포츠 교육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이론에서 지금 현재 스포츠 교육학이 발전되어 왔는지 한번 살펴보셨고, 자, 2장에서 그리고 스포츠 교육의 제도에 대해서도 학교체육진흥법에 대해서 한번 쭉 읽어보면서 저희가 스포츠 교육을 어떻게 법적으로 정해서 관리하고 있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제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서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체육을 진흥시키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꼭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